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또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오랜만에 비트코인 장대 양봉 보입니다. 제가 선을 두 개 그어놨어요. 요 매물대에서 정확히 지금 상승을 못하고 361선의 저항을 맞고 지금 또 조정 중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수요일입니다. 항상 아침을 여는 방송이라 웬만하면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요새 부쩍 메일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미나를 하니까 그때 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5월달 세미나 때 뵈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메일 많이 오는데 광고도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댓글 저 쓰지 않습니다. 낚이지 마세요. 저를 사칭해서 유도하는 분들 있죠. 댓글 쓰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정성스러운 댓글에 여러분들을 낚기 위해서 또 대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절대 낚이지 마세요. 전 절대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어쨌든 1년여가 넘는 하락장에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영상 시청, 댓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게 주는 시그널들은 조회수와 좋아요 개수겠죠.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분들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제게도 부담감이 생깁니다. 요새 부쩍 제가 농담을 하지 않죠. 잔소리도 잘 안 하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잔소리들, 쓸데없는 농담들, 이런 것들이 제게는 부담감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말을 했을 때 또 싫어하진 않을까? 그런 것들이 지금은 살짝 눈치가 빠집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이니까 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이유가 1도 없고요. 이해시킬 이유도 1도 없습니다. 어쨌든 선택은 제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주신다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제게도 좋아요라는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 안 한다고 해놓고 또 잔소리를 했네요. 그런데 잔소리 할 때가 조금 행복하긴 해요. 호재의 뉴스가 뜨면 뭐하고 악재의 뉴스가 뜨면 뭐합니까?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은 잘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상승 하락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정상적인 상승과 하락은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이 쓰여야 되겠죠. 그러지 않는다면 지금 시장 상황은 거의 금리, 제롬 파월, 거래, 세력, 요새 또 뜨는 키워드가 구제금융이죠. 그리고 가장 큰 이벤트가 잘 아시겠지만 SEC와 리플과의 소송, 이게 금세기 최고의 이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요게 해결이 돼야 된다. 그건 비단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암호화폐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그냥 사라지게 할 건지. 사라지게 하는 건 굉장히 힘들죠. 지금 상황에서 매우 힘듭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계 암호화폐 홀더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그들의 돈을 이제 더 이상 무시하기가 힘들죠. 그만큼 시장이 거대해졌습니다. 시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하락장에도 시총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이 바닥이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 지금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 현실입니다. 암호화폐가 어떻게 쓰일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암호화폐의 가장 큰 정의는 어쨌든 거래의 도구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래의 도구가 다른 일도 같이 한다면 금상첨화겠죠. 어쨌든 디지털이니까 하나가 여러 가지 일을 하기를 원하죠. 어쨌든 사람들은 편하고 빠르고 싸다면, 저렴하다면, 그리고 안전하다면, 이제 안전이 가장 중요해졌죠.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빠른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안전이란 걸 느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빠르고 저렴하고
안전하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면 인류는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하지만 부지부식간에 갑자기 모든 게 펼쳐집니다. 그게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장점이죠. 어쨌든 인터넷이란 도구를 인류가 받아들임으로써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조용히, 빠르게, 안전하게 뭐든지 이동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 손아귀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쥐어짐으로써 그때부터 인류는 변화, 혁명, 혁신, 업그레이드, 이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신뢰는 인간관계, 사람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받아들여지는 신뢰가 아닌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한 사회가 돼버렸죠. 그래서 나온 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더리움, XRP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 그리고 이더리움을 디지털 오일이라고 하죠. 골드, 오일, 그리고 그 외 알트코인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실물에 납, 은, 구리, 알루미늄, 철, 이런 금속들이 있듯이 디지털 안에서 이런 금속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알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디지털 안에서 실물 세계의 금속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이 뭔가 움직이고 침투를 해야 되겠죠. 지금 구리 가격, 은 가격, 철 가격, 알루미늄 가격 다 따로 나와 있죠. 그래서 알트코인 가격들도 인류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쓰냐에 따라서 가격 책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물에 쓰이는 금속들도 따로따로가 아닌 합금을 만들죠. 서로 필요에 따라서. 이 알트코인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의 알트코인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이 각기 자기 일을 하지만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결합을 하겠죠. 실물의 금속과 똑같은 형태로 디지털 안에서 금속들도 결합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펼쳐질 암호화폐의 시대겠죠. 지금은 어쨌든 이제 규제안이 나오려고 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코인이 어떻게 쓸 건지.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24,000불이지만 충분히 저는 지금 가격도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7,500불, 18,000불 언저리도 갔지만 17,500불에서 28,800불까지의 가격들은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격선이다. 그리고 그 다음 가격에 진입을 했을 때는 관망을 해야 된다.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이 바닥이라면 인류가 받아들일 코인들도 지금 바닥이겠죠. 그래서 코인 선택을 지금은 잘 해야 됩니다. 쓰이지 않을 놈, 똥코인, 그냥 돈에 의해서 만들어진 코인, 소비자들의 귀와 눈을 현혹해서 만든 코인들, 이런 코인들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메이저 코인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시총이 높은 코인, 그 누구나 인정하는 코인. 어쨌든 여러분들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면 일단은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규제안이 발표가 되고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갈론만 간다. 내가 산 건 오르지 않은데 다른 코인들은 상승을 한다. 결국 그거겠죠.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지식이 높아졌다. 어떤 놈이 쓰게 될지, 어떤 놈이 투자를 할지 누구나 조금은 알고 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지식이나 알에 의해서 그 코인에게 돈이 몰리게 되겠죠. 이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어쨌든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잘 타고 계시죠? 이상한 코인 타고 계신 분들 없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더라도 정말 이상한 코인, 이런 코인들 거래량 자체가 없을 겁니다. 지금이 바닥이기 때문에 저점을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XRP는 지금 SEC와 소송 중에 있지만 시총은 6위 그리고 7위 정도를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3위, 4위, 5위 코인들은 대부분 어떤 코인입니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솔직히 시총 순위에 넣기가 약간 어색하고 이상할 수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들은
그만큼 이 코인들은 유동성이 풍부하죠. 자주 사람들이 매수를 하죠. 현금을 갖고 있기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총을 차지하지만 얘네들을 시총에 넣는 건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다면 지금 시총 3위인 코인은 어떤 코인입니까? XRP죠. 어쨌든 사람들은 XRP의 진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고 언제든지 펌핑이 나올 수 있고 시총 2위까지는 금방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구제금융 파산, 이 이야기가 지금 암호화폐든 주식시장이든 공중파 방송이든 유튜브든 거의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두 번째 구제금융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금리 정책을 주시해서 보고 있죠. 3월 21일, 22일 FOMC 회의에서 한 번 더 금리를 0.5% 빅스텝을 밟을 건지 0.25 베이비 스텝을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동결을 할 건지, 그거는 뭐 제롬 파월 마음이겠지만 빅스텝을 이야기할 용기가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적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 결국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불황, 도산, 우울증, 이 민원들을 제끼고 0.5%를 때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롬 파월은 인플레이션율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그런 말 한 적 있죠. 솔직히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쏟아내는 데이터, 예를 들어 실업률 그리고 인플레이션율, 그 외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죠. 요거를 믿지 않고 있어요. 이게 오히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제롬 파월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시키게 되면 결국 전 세계 사람들은 제롬 파월을 믿지 않는 건 당연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미국이란 국가 자체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롬 파월이 자넷 앨런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어제 영상에서도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자넷 앨런의 발표, 25만 달러가 아닌 그 이상의 돈도 모두 구제 금융해주겠다, 이런 발표들. 그 대신 기업 그리고 채권, 주식은 보장해줄 수 없다. 실리콘밸리 뱅크를 빌미로 또다시 미국은 돈을 프린팅 할 걸로 예측을 합니다. 한 번 더 전세계 경제를 농락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기축통화국 달러 패권, 미국이 갖고 있는 권력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또 차트를 보다가 이것저것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361선을 맞고 조정, 이 매물대를 뚫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28,800불 이 매물대를 통과한다면 여기를 가겠죠. 비트코인의 역사적 상승을 이루었던 피보나치 되돌림 0.618짜리, 결국 이 0.618짜리를 언제 어떤 형태로 어떤 뉴스로 터치를 하게 될 건지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직접 봐봐야 되겠죠. 더 이상 전통 금융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지금 미국 전체 은행들이 불안하다. 그 어느 은행에도 내 돈을 맡길 수 없을 것 같다. 자, 그렇다면 그 돈들이 지금까지는 충분히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인 금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디지털 시대에 또다시 금을 매수하려고 할까요? 어제 결국 이 양봉은 전통 금융을 신뢰하지 않는 기업, 개인들의 돈이 들어와서 그들에 의해서 이 캔들이 생성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사토시 나카모토의 예측대로 그리고 비트TV의 말대로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겠죠. 충분히 여러분들은 지금 미래 예측을 하고 제 영상을 듣고 계신 겁니다. 버티세요. 기다리세요. 한 번 더 고인이 되신 이 매수 선생님의 존버 정신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XRP를 타고 계시죠?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결국 가장 크게 물려있는 건 CBDC입니다. 인류를 2단계 정도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도구, 인류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진화의 수단, 디지털 화폐. 결국 디지털 화폐는 암호화폐에서 출현을 한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코인은 잘 아시죠? XRP가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미국이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오픈하기 전에 먼저 선빵을 날릴 겁니다. 여러가지 사건들을 종합해보고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취합해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결국 XRP 홀더들이 최후의 승자가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다거나 그런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제발 다른 코인 사세요. 제 영상 보지 마시고.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짜증은 나지만 미치겠지만 XRP를 가져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승질은 난다, 난동을 피우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신다면 댓글에 그렇게 해주세요. 욕도 좀 쓰시고 승질도 좀 부리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그분들의 마음이 조금 풀린다면, 그리고 XRP를 같이 가져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욕 쓰세요. 제가 욕바지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차트 보고 여러 잔소리를 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기다리시지 않았나요? 그런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의 은행 기능을 추가하겠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코인베이스가 어쩌면 암호화폐 거래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기관의 업무까지 시행을 함으로써 모든 것을 통폐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통 금융회사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기사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어쨌든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거래사 최초로 미증시에 상장이 된 회사고, 과연 암호화폐 거래소의 성장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 건지, 그리고 지금 전통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어떻게 그 실마리를 풀 건지, 저도 100% 확신을 갖고 했던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이 한마디 충분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길면 여러분들 지루하시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정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오랜만에 비트코인 장대 양봉 보입니다. 제가 선을 2개 그어놨어요. 요 매물대에서 정확히 지금 상승을 못하고 361선의 저항을 맞고 지금 또 조정 중입니다. 수요일입니다. 항상 아침을 여는 방송이라 웬만하면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요새 부쩍 메일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미나를 하니까 그때 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5월달 세미나 때 뵈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메일 많이 오는데 광고도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댓글 저 쓰지 않습니다. 낚이지 마세요. 저를 사칭해서 유도하는 분들 있죠. 댓글 쓰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정성스러운 댓글에 여러분들을 낚기 위해서 또 대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절대 낚이지 마세요. 전 절대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어쨌든 1년여가 넘는 하락장에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영상 시청, 댓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게 주는 시그널들은 조회수와 좋아요 개수겠죠.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분들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제게도 부담감이 생깁니다. 요새 부쩍 제가 농담을 하지 않죠. 잔소리도 잘 안 하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잔소리들, 쓸데없는 농담들, 이런 것들이 제게는 부담감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말을 했을 때 또 싫어하진 않을까? 그런 것들이 지금은 살짝 눈치가 빠집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이니까 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이유가 1도 없고요. 이해시킬 이유도 1도 없습니다. 어쨌든 선택은 제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주신다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제게도 좋아요라는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 안 한다고 해놓고 또 잔소리를 했네요. 그런데 잔소리 할 때가 조금 행복하긴 해요. 호재의 뉴스가 뜨면 뭐하고 악재의 뉴스가 뜨면 뭐합니까?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은 잘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상승 하락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정상적인 상승과 하락은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이 쓰여야 되겠죠. 그러지 않는다면 지금 시장 상황은 거의 뭐 금리, 제롬 파월, 거래, 세력, 요새 또 뜨는 키워드가 구제금융이죠. 그리고 뭐 가장 큰 이벤트가 잘 아시겠지만 SEC와 리플과의 소송, 이게 뭐 금세기 최고의 이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요게 해결이 돼야 된다. 그건 비단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암호화폐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그냥 사라지게 할 건지. 사라지게 하는 건 굉장히 힘들죠. 지금 상황에서 매우 힘듭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암호화폐 홀더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그들의 돈을 이제 더 이상 무시하기가 힘들죠. 그만큼 시장이 거대해졌습니다. 시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하락장에도 시총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이 바닥이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 지금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 현실입니다. 암호화폐가 어떻게 쓰일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암호화폐의 가장 큰 정의는 어쨌든 거래의 도구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래의 도구가 다른 일도 같이 한다면 금상첨화겠죠. 어쨌든 디지털이니까 하나가 여러 가지 일을 하기를 원하죠. 어쨌든 사람들은 편하고 빠르고 싸다면, 저렴하다면, 그리고 안전하다면, 이제 안전이 가장 중요해졌죠.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빠른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안전이란 걸 느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빠르고 저렴하고 안전하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면 인류는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하지만 부지부식간에 갑자기 모든 게 펼쳐집니다. 그게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장점이죠. 어쨌든 인터넷이란 도구를 인류가 받아들임으로써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조용히, 빠르게, 안전하게 뭐든지 이동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 손아귀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쥐어짐으로써 그때부터 인류는 변화, 혁명, 혁신, 업그레이드, 이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신뢰는 인간관계, 사람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받아들여지는 신뢰가 아닌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한 사회가 돼버렸죠. 그래서 나온 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더리움, XRP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 그리고 이더리움을 디지털 오일이라고 하죠. 골드, 오일, 그리고 그 외 알트코인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실물에 납, 은, 구리, 알루미늄, 철, 이런 금속들이 있듯이 디지털 안에서 이런 금속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알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디지털 안에서 실물 세계의 금속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이 뭔가 움직이고 침투를 해야 되겠죠. 지금 뭐 구리 가격, 은 가격, 철 가격, 알루미늄 가격 다 따로 나와 있죠. 그래서 알트코인 가격들도 인류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쓰냐에 따라서 가격 책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물에 쓰이는 금속
가격들도 따로따로가 아닌 합금을 만들죠. 서로 필요에 따라서. 이 알트코인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의 알트코인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이 각기 자기 일을 하지만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결합을 하겠죠. 실물의 금속과 똑같은 형태로 디지털 안에서 금속들도 결합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펼쳐질 암호화폐의 시대겠죠. 지금은 어쨌든 이제 규제안이 나오려고 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코인이 어떻게 쓸 건지.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24,000불이지만 충분히 저는 지금 가격도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7,500불, 18,000불 언저리도 같지만 17,500불에서 28,800불까지의 가격들은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격선이다. 그리고 그 다음 가격에 진입을 했을 때는 관망을 해야 된다.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이 바닥이라면 인류가 받아들일 코인들도 지금 바닥이겠죠. 그래서 코인 선택을 지금은 잘 해야 됩니다. 쓰이지 않을 놈, 똥코인, 그냥 돈에 의해서 만들어진 코인, 소비자들의 귀와 눈을 현혹해서 만든 코인들, 이런 코인들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메이저 코인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시총이 높은 코인, 그 누구나 인정하는 코인. 어쨌든 여러분들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면 일단은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규제안이 발표가 되고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갈론만 간다. 내가 산 건 오르지 않은데 다른 코인들은 상승을 한다. 결국 그거겠죠.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지식이 높아졌다. 어떤 놈이 쓰게 될지, 어떤 놈이 투자를 할지 누구나 조금은 알고 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지식이나 알에 의해서 그 코인에게 돈이 몰리게 되겠죠. 이건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어쨌든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잘 타고 계시죠? 이상한 코인 타고 계신 분들 없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더라도 정말 이상한 코인, 이런 코인들 거래량 자체가 없을 겁니다. 지금이 바닥이기 때문에 저점을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XRP는 지금 SEC와 소송 중에 있지만 시총은 6위 그리고 7위 정도를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3위, 4위, 5위 코인들은 대부분 어떤 코인입니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솔직히 시총 순위에 넣기가 약간 어색하고 이상할 수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들은 그만큼 이 코인들은 유동성이 풍부하죠. 자주 사람들이 매수를 하죠. 현금을 갖고 있기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총을 차지하지만 얘네들을 시총에 넣는 건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다면 지금 시총 3위인 코인은 어떤 코인입니까? XRP죠. 어쨌든 사람들은 XRP의 진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고 언제든지 펌핑이 나올 수 있고 시총 2위까지는 금방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구제금융 파산, 이 이야기가 지금 암호화폐든 주식시장이든 공중파 방송이든 유튜브든 거의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두 번째 구제금융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금리 정책을 주시해서 보고 있죠. 3월 21일, 22일 FOMC 회의에서 한 번 더 금리를 0.5% 빅스텝을 밟을 건지 0.25 베이비 스텝을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동결을 할 건지, 그거는 뭐 제롬 파월 마음이겠지만 빅스텝을 이야기할 용기가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적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 결국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불황, 도산, 우울증, 이 민원들을 제끼고 0.5%를 때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롬 파월은 인플레이션율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그런 말 한 적 있죠. 솔직히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쏟아내는 데이터, 예를 들어 실업률 그리고 인플레이션율, 그 외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죠. 요거를 믿지 않고 있어요.
이게 오히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제롬 파월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시키게 되면 결국 전 세계 사람들은 제롬 파월을 믿지 않는 건 당연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미국이란 국가 자체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롬 파월이 자넷 앨런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어제 영상에서도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자넷 앨런의 발표 25만 달러가 아닌 그 이상의 돈도 모두 구제 금융해주겠다, 이런 발표들. 그 대신 기업 그리고 채권, 주식은 보장해줄 수 없다. 실리콘밸리 뱅크를 빌미로 또다시 미국은 돈을 프린팅 할 걸로 예측을 합니다. 한 번 더 전 세계 경제를 농락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기축통화국 달러 패권, 미국이 갖고 있는 권력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또 차트를 보다가 이것저것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361선을 맞고 조정, 이 매물대를 뚫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28,800불 이 매물대를 통과한다면 여기를 가겠죠. 비트코인의 역사적 상승을 이루었던 피보나치 되돌림 0.618짜리, 결국 이 0.618짜리를 언제 어떤 형태로 어떤 뉴스로 터치를 하게 될 건지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직접 봐봐야 되겠죠. 더 이상 전통 금융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지금 미국 전체 은행들이 불안하다. 그 어느 은행에도 내 돈을 맡길 수 없을 것 같다. 자, 그렇다면 그 돈들이 지금까지는 충분히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인 금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디지털 시대에 또다시 금을 매수하려고 할까요? 어제 결국 이 양봉은 전통 금융을 신뢰하지 않는 기업, 개인들의 돈이 들어와서 그들에 의해서 이 캔들이 생성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사토시 나카모토의 예측대로, 그리고 비트TV의 말대로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겠죠. 충분히 여러분들은 지금 미래 예측을 하고 제 영상을 듣고 계신 겁니다. 버티세요. 기다리세요. 한 번 더 고인이 되신 이매수 선생님의 존버 정신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XRP를 타고 계시죠?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결국 가장 크게 물려있는 건 CBDC입니다. 인류를 2단계 정도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도구, 인류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진화의 수단, 디지털 화폐. 결국 디지털 화폐는 암호화폐에서 출현을 한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코인은 잘 아시죠? XRP가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미국이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오픈하기 전에 먼저 선빵을 날릴 겁니다. 여러가지 사건들을 종합해보고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취합해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결국 XRP 홀더들이 최후의 승자가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다거나 그런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제발 다른 코인 사세요. 제 영상 보지 마시고.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짜증은 나지만 미치겠지만 XRP를 가져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승질은 난다, 난동을 피우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신다면 댓글에 그렇게 해주세요. 욕도 좀 쓰시고 승질도 좀 부리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그분들의 마음이 조금 풀린다면, 그리고 XRP를 같이 가져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욕 쓰세요. 제가 욕바지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차트 보고 여러 잔소리를 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기다리시지 않았나요? 그런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의 은행 기능을 추가하겠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코인베이스가 어쩌면 암호화폐 거래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기관의 업무까지 시행을 함으로써 모든 것을 통폐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통 금융회사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기사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어쨌든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로 미증시에 상장이 된 회사고 과연 암호화폐 거래소의 성장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 건지 그리고 지금 전통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어떻게 그 실마리를 풀 건지 저도 100% 확신을 갖고 했던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이 한마디 충분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길면 여러분들 지루하시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